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무대 이강인 선수의 신드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더불어 스페인 라리가는 유럽 최고의 리그, 특히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라리가가 세계 최고의 리그로 꼽히는데 그 라리가에서 이강인 선수가 가장 재능 있고 가장 기술적인 선수, 심지어 더 킹, 왕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친정팀인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후반 막판 환상적인 솔로 플레이, 단독 돌파에 이은 왼발 슈팅으로 역전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인데요. 스페인 현지의 반응 뜨겁습니다. 스페인 전국 스포츠 신문 4개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대서특필하며 극찬했고요. 발렌시아 지역 신문 역시 이강인 선수에 대한 호평을 쏟아냈고 또 발렌시아 팬들까지도 이강인 선수를 놓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공식 MVP로 선정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스페인 현지의 이 뜨거운 반응들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11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11경기 전체를 출전했죠. 주중에 치렀던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는 독감 여파, 또 체력적인 면에서 좀 힘든 면이 있었기 때문에 로테이션 속에 후반전 출전했는데요. 이번 경기 올 시즌 11번째 전경기 출전이자 10번째 선발 출전 경기 풀타임 소화하면서 후반 막판 38분에 역전 결승골 터뜨렸습니다. 발렌시아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했는데요. 이 승리를 이끈 골 이후 세레머니를 하지 않고 발렌시아 팬들에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 모습을 통해 라리가 공식 채널도 이강인 선수가 친정팀의 존중심, 리스펙트를 표했다라고 크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동료들이 가족처럼 축하해줬다라는 이런 반응들도 이어졌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경기 종료와 함께 라리가는 공식 중계에서 MVP 오브 더 매치로 이강인 선수를 소개했습니다. 올 시즌 11번째 경기에서 2골 3도움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데요. 이강인 선수가 총 6개의 빅찬스까지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라리가 빅찬스 메이킹 1위이자 폰몹 통계 매체 기준 평균 평점 7.19점, 라리가 최고의 선수는 물론이고 유럽 5대 리그 최고의 2선 공격수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득점 장면 소개해드리면요. 후반 37분에 다니 로드리게스와 무리키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를 몰아두고 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왼쪽 멀리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공을 달라고 손을 들고 있었죠. 여기서 다니 로드리게스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잘 보고 스루 패스를 내줬고 이강인 선수가 공을 받고 문전으로 진입할 때 웨즈 카차르라는 센터백 그리고 라이트백인 티에리 코헤아가 함께 달라붙었어요. 웨즈 카차르는 이강인 선수가 왼발 슈팅을 시도할 줄 알고 따라붙으면서 뒷짐지고 몸을 던졌는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속여내면서 제치고 안쪽으로 커트인해 들어왔을 때 티에리 코헤아가 앞을 막아섰지만 역시 중앙으로 치고 들어갈까 왼쪽 니어포스로 다시 잘라갈까라고 흔드는 페인팅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틈을 만들어 왼발 슈팅 시도해서 웨즈 카차르를 맞고 굴절됐지만 그대로 골문 안으로 통과되는 그런 멋진 골을 넣었는데요. 라리가는 실시간 분석에서 이 상황에서의 득점 프로버빌리티, 골 가능성이 6.7%였다. 극도로 희박했던 득점 가능성을 뚫고 골을 성공시켰다고 평가했고요. 스페인 전국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가 운영하는 라디오 마르카의 실시간 중계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수비수 2명을 발라버리고 공간을 만들었다. 2명의 수비수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공간을 만들었다. 아세르세 우에코라는 표현을 하면서 어깨 페인팅, 바디 페인팅으로 흔드는 모습들을 주목을 했는데 이런 플레이의 특징이 바로 메시 선수의 특징을 또 연상케 하는 그런 더메트커의 플레이거든요. 왼발을 잘 쓰고 창의적이고 허를 찌르는 이제 치아를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진정한 이제 한국의 메시다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기록 살펴보면 사실 홈팀인 발렌시아가 68%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 숫자는 13대 10으로 뭐 거의 비슷비슷했고요. 빅찬스도 하나씩 있었는데 이 빅찬스가 아니었던 정말 희박한 기회를 이강인 선수가 살리면서 마요르카가 승리했죠. 이강인 선수의 득점 장면에서의 기대 득점값은 0.13골로 13%의 확률로 집계를 했어요. 이 집계 방식과의 알고리즘이 매치마다 다르기 때문인데 어찌됐거나 마요르카는 1.42골의 기대 득점값이 나올 정도로 1.15골을 넣을 수 있었던 발렌시아보다 오히려 경기 내용도 더 좋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공격의 핵인 이강인 선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페인 라리가는 스페인 현지에서 모비스타 플러스에서 중계하고 있거든요. 이 모비스타 플러스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활약 이후 자체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더 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왕이라는 별명을 해준 것인데요. 에스토에스 운 골라소라는 표현은 이 골은 원더골이다. 그냥 골이 아니라 대단한 골이다 라면서 이강인 대체 뭘 만들어낸 거야? 라는 말로 득점 장면을 소개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정말 기가 막히고 대단했고 화려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마요르카의 공식 채널 역시 이강인 선수의 골이 터지자 골라쏘 골라쏘를 3번 외쳤어요. 말씀드린 대로 골라쏘는 최고의 골이다, 멋진 골이다, 스페인식 표현이고요. 이 글의 댓글에 흥미로웠던 현지 팬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우나 뽀이야 에스 흥민손, 손흥민의 뽀이야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뽀이야가 안평화라는 뜻도 있고 남미 지역에서는 컨닝 페이퍼나 또 이제 여러 가지를 혼합한 그런 음료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뭐 의역해 보자면 이강인은 작은 손흥민이다 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손흥민의 기술을 훔쳐왔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섞였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올 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문전에서 시도했던 그 득점 장면, 특히 라요 바이카노와의 경기에서도 손흥민 아니야 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스페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문전에서의 양발 득점력을 연상케 하는,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도 왼발 슈팅이 너무나 좋은데 그런 슈팅력과 결정력을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에 또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스페인 팬들에게 꽤나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강인 선수가 창의적인 패싱력과 왼발 세트피스 능력뿐 아니라 문전으로 치고 들어가서 과감하게 무각 슈팅을 때려 넣는 이런 장면들은 이강인 선수에게서 손흥민 선수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 반응입니다. 발렌시아 공식 채널은 경기가 패배로 끝나자 이강인 선수가 티에리 코야 선수와 맞부딪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올렸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조금은 소개하면서도 흥미로웠던 것이, 보통 상대팀 선수가 골을 넣을 때도 이름은 알려주거든요. 사진까지 올리고 뜨거운 반응이 나올 건 없겠지만 그냥 마요르카의 골이라고 이 두 번째 골이 나왔을 때 소개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발렌시아 팬들이 여기다 댓글을 엄청 달았습니다. 마요르카에서 누가 골 넣었는지 왜 이름 안 넣어주냐, 이름은 왜 소개 안 하냐, 이강인한테 먹은 거잖아, 난리를 친 거예요. 아무래도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유스팀에서 키워왔다가 브라질 공격수를 영입하겠다고, 이강인 선수가 계약이 1년이나 남았음에도 자유계약으로 풀어주고 마요르카로 보냈던, 사실상 방출하다시피 했던 그런 판단들을 비난하는 또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호세 포르셀이라는 팬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이강인이 발렌시아 최고 재능의 선수가 됐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만약에 이강인을 내보내지 않고 잘 키워서 끌어올렸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금 발렌시아 에이스가 됐을 텐데 왜 보냈냐, 너네 잘못했다, 그러면서 피터림 회장을 비난하는 반응과 더불어서 이강인을 지켰어야 됐다는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다음은 스페인 전국 스포츠 신문들의 반응인데요. 스페인은 마드리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마르카와 아스, 카탈루냐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도 데포르티와 스포르트, 이 4개 신문이 전국적으로 배포가 되고 있는 최고의 신문들인데 이 모든 신문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먼저 스페인의 마르카는 강인 바일라 엔 메스타야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바일라가 이제 춤추다는 뜻이거든요. 이강인이 메스타야에서 춤을 추면서 맹활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한국인 선수의 골라쏘 원더골로 마요르카가 승점 3점을 가져갔는데, 이강인은 춤추듯이 수비를 제쳤고 몸을 써서 수비를 떨쳐내고 강력한 슈팅을 때렸다, 승점 3점 안겨준 골이었다고 설명했고요. 이강인은 동료 선수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관중석을 향해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했다라면서 스토리까지도 소개를 했고요. 한국인 선수의 원더골이었다, 스펙타클한 골이었다, 마요르카가 기다려왔던 승점 3점을 안겨주며 역전승으로 경기의 문을 닫게 했던 골이었다라고 아주 극찬과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마드리드 지역 기반 신문 아스의 제목인데요. 이강인 선수가 아기레 감독의 계획에 확실하게 있다, 등록이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 플랜의 중심이란 얘기예요. 이번에 등록된 게 아니라 원래도 올 시즌 아기레 감독의 플랜의 중심적인 선수였잖아요. 역시 아기레호 마요르카의 전술 중심은 이강인이라는 표현인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발렌시아와의 원정격에서 또 한 번 좋은 활약을 펼쳤다면서 지난 시즌에도 친정팀을 상대로 멋진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골까지 넣었고 대신에 자신의 옛 친정팀을 상대로 존중심을 보이는 세러머니까지 했다라고 평가를 했고, 최근 4경기 동안 마요르카가 이제 이기지 못하고 있던 흐름을 깼던 승리를 또 이강인 선수가 이끌어내면서 이런 이강인 선수의 활약과 플레이는 멕시코 출신 감독 아기레 감독의 플랜, 계획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들과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카탈루냐 지역, 바르셀로나 지역 최대 스포츠 신문인 문도 데포르티보의 기사 헤드라인인데요. 이강인 선수가 전 소속팀을 상대로 왕이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레이라는 표현이 바로 스페인에서 왕이라는 표현이잖아요. 레이 델 X가 사실은 그냥 라리가의 왕이라는 표현까지는 아니고 발렌시아의 왕 같은 활약을 했다. 메스타야에서 오히려 메스타야에서 뛰는 발렌시아 선수가 아닌 발렌시아 출신 선수인 이강인이 왕이 됐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메스타야를 마치 안방처럼 느끼면서 경기를 했다라며 2018년에 이 경기장에서 1군 선수 데뷔를 했고 2021년 여름까지 뛰었던 한국인 선수는 마요르카로 이제 떠났는데 그 이후 마요르카에서 발렌시아로 올 때마다 본인이 유스 시절을 보냈던 이 발렌시아에서 좋은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시즌에도 어시스트를 했잖아요. 그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했고요. 또 다른 바르셀로나 지역 스포츠 신문 스포르트도 폴미나르가 벼락을 치다, 벼락으로 죽여버리다, 장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강인의 활약이 메스타야에서 또 한번 폭발했다, 벼락같이 내려쳤다, 이런 평가인데요. 한국인 선수의
훌륭한 대단한 골이 나왔다. 빠테르나가 이제 발렌시아의 2군 훈련장이잖아요. 2군 경기장이기도 한데 이 빠테르나에서 성장한 이강인 선수가 꾸준히 이날 경기에 발렌시아 팬들의 야유를 받았는데 그 야유를 극복해내고 또 야유를 이겨내는 결승골을 넣었고 그리고 나서 본인은 또 친정팀을 상대로 존중심을 표했다. 발렌시아 지역 최대 스포츠 신문인 스페르데포르테, 저희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활약할 때 이 신문의 반응들과 소식들을 많이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깡인 이엘라 메스다야라는 표현, 이 이엘라가 얼려버리다, 얼어붙게 만들다, 오싹하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메스다의 경기장을 얼어붙게 만든 또 한 번의 활약을 펼쳤다. 후반전에 이제 멋진 플레이를 펼쳤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강인 선수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기 도중에 두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팀, 나의 팀을 도울 수 있었다는 기쁨이고요. 또 다른 감정은 좀 이상했어요. 제가 축구를 시작한 이후 가장 이상했던 감정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쏟았던 팀이기 때문에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한 곳이니까요. 앞으로 발렌시아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면서 친정팀 상대로 첫 골이었잖아요. 발렌시아가 본인의 첫 번째 클럽이었고 마요르카가 첫 번째 이적이었는데 지난 시즌에도 이미 발렌시아 원정을 경험해보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골을 넣고 또 팀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친정팀을 패배하게 만든 경험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 기분이 너무나 이상했다라고 또 고백하면서 본인의 세레모니의 의미도 소개했습니다. 지금 세레모니 한 장면들을 보면 뒤에 발렌시아 팬들의 모습이 엄청 보이는데 발렌시아 팬들도 화난 표정이긴 하지만 안 좋은 손가락 표현을 한다거나 야유를 하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경기 내내 상대팀 선수이니까 조금은 기를 죽이려고 야유했던 것은 맞지만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난이나 일부러 이제 비하하려는 그런 행동은 아니었고 축구 경기에서 당연히 나오는 장면이었고 또 이강인 선수의 이런 메시지에 많은 발렌시아 팬들이 이강인이 너무 그립다, 아쉽다, 구단을 비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요르카 지역 신문인 디아리오 데 마요르카는 당연히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칭찬하면서도 이날 경기 주목받지 못한 선수들에 대해 이제 설명을 했는데 최근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가 바로 아마드 은디아이 선수예요. 지난 시즌 이강인 선수가 있을 때나 여러 가지로 이제 최근에 마요르카에서 입지가 줄어들던 선수인데 올 시즌에 이제 카데베르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또 무리키 선수도 뛸 수 없는 징계 상황 속에 출전기를 조금씩 얻더니 빠른 속도를 통한 조커 역할을 잘하고 있고 특히 이날 경기 후반 10분에 교체로 들어가서 동점골이 됐던 무리키의 페널티킥을 얻어낸 선수가 은디아이거든요. 은디아이 선수가 레알 소시다드와의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는데 VAR로 취소되기도 했었고 그전 경기 세비야와의 경기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늘 좋은 플레이를 펼쳤는데 후반 10분에 아기레 감독이 은디아의 다니 로드리게스, 이드리스 바바를 동시에 투입하면서 중원의 활동력과 측면의 돌파력과 이선의 창의성을 모두 보강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강인 선수의 골도 다니 로드리게스가 어시스트했고 또 아마드 은디아가 무리키의 동점골을 끌어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용병술도 잘 됐고 또 풍부한 공격 옵션을 갖게 됐다는 점은 마요르카 입장에서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리키, 이강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또 이 두 선수를 지원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살아났기 때문인데요. 통계 매체 폼모업은 무리키 선수에게 평점 8.0점으로 최고의 점수를 줬고 최고의 선수로 꼽았어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도 7.9점으로 그 다음으로 거의 0.1점 차이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 대표 공격수로 최근 발렌시아에서 3경기 연속 골을 넣은 카바니도 7.9점이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경기 주요 기록 살펴보면 90분 동안 한 골 넣고 2차례 슈팅을 했는데 이 2차례 슈팅이 모두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슈팅 정확성 100%였고요. 기회 창출도 하나 있었어요. 패스 성공률은 70%로 평소보다 조금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평점에 감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드리블 성공도 이날도 100%였습니다. 두 번의 드리블 돌파 시도 모두 성공하면서 현재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풍부하고 치명적인 드리블러로서도 활약을 하고 있고요. 파이널 서드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도 6번이었고 크로스 패스의 정확성도 40%, 보통 20%만 돼도 높다고 하는데 높은 또 성공률을 보여줬고 한 차례의 롱패스도 정확하게 연결했고요. 3차례 코너킥을 찼는데 수비적으로도 4차례나 리커버리, 공을 따내는 또 한 번 부지런한 플레이를 통해서 본인의 진화를 보여줬고 상대와의 지상 경합 상황 8번 중에 4번 승리하면서 50%나 상대의 공을 따냈습니다. 2차례 파울을 당하기도 했고 2차례 파울을 하기도 하면서 정말 부지런히 공수 양면에 걸쳐도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히트맵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투톱으로 뛸 때 왼쪽에서 거의 뛰잖아요. 이날 경기 좀 더 왼쪽에서 많이 뛰긴 했는데 수비 지역에서도 많이 가담을 하고 경기장 전역을 누비면서 맹활약을 했다. 이날 경기 그래서 소파스코어는 5-4-1에 가까운 대형이 아니었느냐. 이강인이 왼쪽, 안토니오 산체스가 오른쪽에 측면 미드필더에 가깝게 뛰었다라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산체스도 문전 우측으로 들어갔다가 오른쪽 수비도 보고 이강인 선수도 문전 중앙으로 들어갔다가 또 측면 미드필더나 이선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하면서 다양한 전술적인 역할을 소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점 7.5점으로 7.6점을 준 무리키 다음에 평점을 받았고요. 후스코어드닷컴 역시 7.8점으로 이날 경기 무리키에게 최고 평점 줬고 7.7점 이강인 선수, 결국엔 다 0.1점 차이였어요. 게다가 경기 공식 MVP는 이강인 선수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이날 경기 영향력과 활약도는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등권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기에서 이번 승점 3점을 얻으면서 마요르카는 다시 12위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친정팀인 발렌시아와의 승점 차이가 3점으로 좁혀졌습니다. 이제는 발렌시아가 탑10 안에 들고 있지만 승점 3점 차이니까 오히려 하위권까지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마요르카는 10위권
내까지 또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다음 경기도 마요르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29일 토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는 에스파뇰과 홈 경기가 12라운드인데 에스파뇰이 현재 승점 9점으로 16위 강등권 언저리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 마요르카가 충분히 또 한 번의 승점 3점으로 2연승을 노릴 수 있고 또 이강인 선수의 활약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는 11월 7일 비아레알과 원정 경기가 새벽 2시 30분, 11월 10일 새벽 5시 30분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경기가 열리는데요. 다른 유럽 리그들은 11월 14일이 월드컵 대표팀의 의무 소집일이잖아요. 유럽 리그 팀들이 다 12일, 13일까지 경기를 하는데 라리가는 조금은 이제 대표팀 소집의 원활한 그 협조를 위해서 11월 9일, 10일에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이강인 선수도 이 경기를 치르고 빠르게 또 휴식을 하고 월드컵을 위해 몸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상태인데 벤투 감독이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이강인 선수의 대표팀 내 비중이라든지 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려주면 어떨까? 기대하고 또 생각이 됩니다. 월드컵 전까지 남은 3경기 또 어떻게 이어질지 또 월드컵 무대에서 이강인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모든 이야기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